오늘 이 바쁘신데 저희들 초대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어도의 장소적 이치를 네. 말해주는 네. 난 설화들이 여러 개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하나만 우리 네. 최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보세요. 네, 이어도 설화에는 중국 가는 길에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카시 토우루가 보슬포에서 체록한 설화에 제주 일본 사람이죠, 다카시 토우루. 네, 다카시 토우루는 일본 사람인데 제주 모슬포에서 중국 산동으로 가는 백길 사이에 있는 섬이다. 그 이어도는 제주와 중국과의 절반쯤 되는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설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노동요의 이어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홍종표 선생님이 해석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요, 이어도요, 이어, 이어, 이어도요. 이어 하는 소리만 들어도 나 눈물 난다. 이어도 말은 말고서 가라. 강남 가는 해남길로 보면 이어도가 절반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남과 해남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네. 강남과 해남 가는 길의 중간쯤이라고 이렇게. 그 해남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저기 저 전라도의 그 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라남도 해남하고 제주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해남에 지금 이제 전라남도 해남하고 당시에 고려 때 여기가 무역항이었어요. 해남에, 예, 전남 해남에 관두량이라는 무역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지금 중국 양자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저 예. 송나라 때 중심 도시였죠. 남송의 중심 도시였죠. 그러면 왜 이런 민요가 생겼느냐? 강남을 가건 해남을 보라. 그 해남에서 바로 강남으로 직항을 하지 않고 제주의 조천포에 와서 쉬었다가 가고 또 강남에서 올 때도 제주 조천포에서 풀었다가 가고. 그러니까 여기 제주가 일종의 허브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민요도 생기고 고동지 설화 진성기 선생님이 체록한 조천리에서 체록한 고동지 설화도 이런 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남하고 제주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1960년대 통계인데 네. 해남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아마 이 제주도에 사는 전라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라도 분들 중에서 그 해남 사람들이 난 제일 많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남하고 제주도가 그런 그렇죠. 역사적인 고려 때 관계가 서로 관계가 있었다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또 하나 그 재미있는 걸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제주도에 어디 저 기덕인가 어느 해녀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해녀가 아주 어린 소녀 시절에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 얘가 좀 이 소녀가 크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었지. 할머니에게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서 안 오느냐 어머니 보고 싶다 하니까 이 할머니 이야기는 너희 어머니는 저 이어도라고는 잘 사는 섬에 가서 편안히 살고 너가 더 커지면 어머니가 나타날 거다. 지금 열심히 저 무례질을 해서 해녀를 해서 상꾼이 되라. 그러면 어머니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 저런 점 보면 제주 사람들에게는 이어도가 하나의 저 이상향이었고 죽어서 가는 이상향이었고 그러면 이어도라고 하는 것은 강남과 해남 사이에 어느 지역에 이어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총장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이제 제가 첨언하자면 그러면 왜 이어도를 이상형으로 상정할 수 있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어도가 잘 살고 거기 가면 돌아가신 송홍성대 원장님도 이어도를 이상향으로 그렸잖아요. 그럼 왜 이어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정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남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남 한번 소개해 보세요. 네.
중국 우리가 무슨 강남 같은 네, 제비가 뭐 돌아온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데 그 강남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네. 우리가 어릴 때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남은 송나라 때의 중심 무역 도시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송나라 다음에 명청 시대를 지나면서 도시 수도가 북경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행정 도시, 정치적인 도시가 되는 반면에 송나라는 무역 도시 또 경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문화 도시고 시인들이 네, 많았잖아요. 시인들이 많이 하고 또 총장님이 그 암송 잘하시는 시가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그거까지는 뭐예요? 암송해 보시는데 그 정도로 시 한 편에 모든 재산을 걸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럴 정도로 강남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제 강남은 날씨가 양자강 이남이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벼 한 번 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모작이 가능하고 또 그 옛날에 누에고치로 해서 그 비단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희도 그 누에고치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잠 못 자고 뽕을 먹여야 되고 뭐 이런 저기를 해야 돼서.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하기도 힘들거든요. 뽕을 먹이기가. 근데 여기는 8번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강남이야말로 천국인 거죠. 강남으로 가는 중간 정도의 이어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채부란 사람이 말이요. 네. 채부란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그 중국으로 이제 가서 그 표류하면서 쓴 표해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아마 이거 최 선생님께서도 연구를 많이 한 건데 이 채부의 표해와 네. 우리가 말하는 그 강남을 가면 반일엔 해라는 그 이어도의 장소적 위치 네. 이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연관성이 있다면 그 전에 채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채부가 왜 표해력을 쓰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주에서 표해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 표해력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몇 편이 안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채부의 표해력을 최고의 표해력을 치거든요. 그 이유는 채부가 직접 쓴 거예요. 자기가 직접 표해 당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대피를 한다던가 그 연암 박지원도 다른 사람의 글을 대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표해한 역설을. 그런데 채부는 자기가 글을 쓸 수 있었고 문장가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채부의 그니까 여기 추세 경차관이라는 아니 언제적 사람이에요? 언제적 사람이고 채부는 이 사람의 관직이 뭡니까? 그것부터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채부는 조선 성종 때 사람이에요. 예. 성종은 태정태세 문단세 네. 그다음에 애성연조 그러니까 세조의 아들 큰아들의 두 번째 아들이 성종이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종 조선 전기 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5대인가? 5대 임금 정도 됐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9대. 9대. 예, 그 조선 전기 때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추세 경차관이라고 해서 연산군의 아버지 아니에요? 성종이 아니, 아니죠. 아니요? 애성. 아 맞다. 연산군이 아니에요. 역시 총장님은 영산군의 아버지입니다. 저 그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성종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추세 경차관으로 해서 제주에 오거든요. 추세 경차관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노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비들이 양반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막 그 전부 다 그 노비를 피해서 잘 살 수가 없어서. 그렇죠. 도망 오기도 하고 또 주인의 학대 이런 것 때문에 또 죄를 지어서 도망 오기도 한 것이 제주도예요. 근데 그거를 죄인들의 도피처가 그렇죠. 제주도도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도피처의 소굴로 요새 둬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 도망가듯이 그러면 이제 제주도가 도피처의 소굴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세 경찰관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꼭 그것만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경찰청장 정도 되는 그런 직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높은 직위였고. 종삼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종삼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글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세 경찰관이 따지고 보면 무인인데 이분은 문인이면서
추세 경차관을 한 거거든요. 옛날에 문무 겸했던 문무를 사람들이 겸하다 많죠. 예.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니까 또 글을 굉장히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제주도의 추세 경차관으로 내려왔던 거죠. 내려와서 잘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9월 달에 내려왔는데 다음 해 그 해 이제 설날에 윤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윤정월 자세한 이야기는 할 거 없고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셔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주에 자기 아버지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음을 접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러 가다가 표류를 당한 거예요. 네. 표류를 당했는데 그 배가 저 중국의 어디에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배는 이제 16일을 배에서 표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추자도로 가려다가 뭐 떠나서 해서 이제 중국 중국 절강성으로 가거든요. 떠나면 절강성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 사람 내가 이어도를 지나는 거죠. 지난다. 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陈선생님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체부가 이어도를 거쳐서 네. 거쳐서 그 지금 절강성에 네. 당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이어도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은 네. 아주 옛날부터 저 절강성으로 중국으로 가는 길에 그 하얀 파도가 말이야. 집체 같은 파도가 이는 그런 곳으로 경유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표혈에게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제 바다에서 표류하는 동안에 체부가 이어도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어도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어도지만 그때 체부가 살았던 곳에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거기가 이어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정의현감 최윤애라는 사람한테 놀러를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있을 때 그때 최윤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주 늙은이들이 말하는데 하늘이 맑은 날에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서남쪽을 바라보면 바다 밖에 외떨어진 구역이 흰 모래를 띈 듯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주 사람들은 당시에 항해를 나갈 때 한라산에 올라가서 산신제를 올리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 서남쪽에 흰 모래를 띈 듯한 섬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 보니 여기가 하얀 모래가 아니라 소금꽃이 피어나는 흰 파도가 있는 백해구로구나 이렇게 말을 바로 해요. 그것이 거기가 이제 최윤의 현감이 말했던 그것이다 이거죠. 네네. 바로 파도가 하얗게 일어 큰 봉우리를 이루는 백개였던 곳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어도 연구에서 일을 하면서 이어도에 파도가 치는 장면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키오스트의 정 박사님도 그 자료 화면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의 함장 그분도 이제 파도가 높게 칠 때 정말 백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도 항로에 대한 관심이 총장님 많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체부가 얘기를 합니다. 체부는 백사공의 우두머리인 권산에게 말해요. 이제 막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고 죽을까 이렇게 했을 때 4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지도하고 막 으쌰으쌰해서 살 수 있다 힘을 불어넣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자기도 지친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아래 사람들한테는 막 으쌰으쌰 하고, 그나마 조금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분도 이제 막 걱정을 토로를 하는 거죠. 고려 때 너희 제주에서 원나라에 조공하러 가려고 명월포에서 순풍을 타고 직항로를 얻으면 7일 밤낮 사이에 하얀 바다를 지나 큰 바다를 건넜다. 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표류하여 직항로인지 제멋대로 항로인지 알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막 저기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최윤의 표현에 의해서 저는 체부의 체부의 표현에 의해서 나중에
이어도 설화가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연구에는 확실히 저희들이 믿는 게 있어요. 이런 설화를 통해서도 이어도의 바다는 그 관할은 반드시 우리나라 관할권하에 속해 있는 바다다. 이거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주장에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우리의 논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